요즘 미국 워싱턴에서 나온 소식 하나가 자동차 업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길에서 보게 될 자동차의 생김새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바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줄여서 NHTSA라고 부르는 그 기관에서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던 규제 하나를 손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부품들이 있었어요. 운전대, 브레이크 페달, 사이드미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사람이 직접 운전한다는 전제 아래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ADS인 차량이라면 이런 전통적인 사람 조작 장치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NHTSA가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브레이크 페달이었습니다. NHTSA가 직접 낸 공식 발표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발이나 손으로 조작하는 브레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규정을 오직 자동화된 주행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차량에 한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FMV SS 135번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그동안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과 관련된 기준을 다뤄온 핵심 규정이었거든요. 이번 발표는 사람이 절대 운전하지 않을 차라면 그 차에 굳이 채워야 할 장비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꽤 큰 의미를 가진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진다고 해서 차가 멈추는 성능 자체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NHTSA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손이나 발로 조작하는 브레이크 장치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지만 정지거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다른 방식의 테스트 절차를 통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달이라는 하드웨어 형태는 빼더라도 차가 안전하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안전 기준은 그대로 간다는 뜻이죠. 이 발표를 직접 한 사람이 바로 NHTSA 청장인 조나단 모리슨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한 발언이 꽤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 기술 역사상 모델 T가 나왔을 때 이후로 가장 큰 기술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미국이 이 혁명을 주도하고 싶다면 규제 체계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모델 T면 우리가 아는 그 포드 모델 T,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그 상징적인 차죠. 그 정도 비율을 가져다 쓸 만큼 이번 변화를 굵직하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모리슨 청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통부 장관인 션 더피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NHTSA는 의미 없는 장벽들은 걷어내면서도 정말 중요한 핵심 안전 기준은 더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이 안전한 성능을 내도록 확실히 책임지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결국 도로 위 사고를 줄이고 사망자를 막고 이동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불필요한 규제는 빼고 진짜 중요한 안전 기준은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누구한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변화일까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만을 목적으로 따로 설계한 차량, 바로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용 모델이 있는데요. 이번 규정 변화가 사이버캡한테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이슈예요. 기존 연방법 체계를 보면 이런 구조였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하더라도 그 차의 운전대나 브레이크 페달, 사이드미러처럼 법으로 요구하는 사람, 조작 장치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 NHTSA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어떤 차량이 이런 장치들을 빼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규제 예외를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를 만들고 싶어도 정부 승인 절차 자체가 너무 느려서 사실상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뀐 이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지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테슬라가 원래부터 추구했던 목표, 즉 사이버캡에 사람이 조작하는 운전장치를 아예 빼고 출시하겠다는 그 계획을 정부가 직접 길을 터준 셈이 된 거죠. 사이버캡이라는 차는 기획 단계부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FSD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차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운전할 일이 없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캡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제출된 서류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사이버캡의 정식 사양이랑 성능 지표가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이버캡의 구체적인 스펙을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계기였죠. 생산 현장 상황도 같이 짚어드릴게요. 지금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운전대가 없는 사이버캡과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일반 조작 장치가 달린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가 사이버캡 양산을 처음 시작한 게 4월이었고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캡 100대 넘게가 실제 도로 환경에서 검증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캡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실제 도로 위 테스트도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대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는 원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어떤 지역의 법이 끝까지 운전대나 페달을 요구한다면 그 지역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달린 버전의 사이버캡을 배치하겠다는 거였죠. 일종의 플랜 B였던 거예요. 지역마다 법이 다르니까 까다로운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조작 장치를 단차를 보내겠다는 현실적인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연방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런 물리적인 백업 조작 장치 자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 단위로도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텍사스주에서 자기들의 FSD 기반 차량을 SA 기준 레벨 제자율주행에 부합한다고 스스로 인증했어요. 이게 자기 인증이라는 점이 좀 독특한데요. 별도의 외부 기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테슬라 스스로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자기 인증 절차를 통해서 텍사스 내에서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게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연방 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브레이크 페달 의무 규정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큰 장애물은 딱 하나, 운전대예요. 브레이크 페달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운전대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운전대 관련 규정까지 정리가 된다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처음부터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한 차량들을 본격적으로 도로에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NHTSA의 브레이크 페달 규제 변화부터 그게 테슬라 사이버캡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이런 자동차 산업 관련 굵직한 소식들을 계속 빠르게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소식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